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방위산업의 날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합니다.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 수출 진흥 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위 산업의 날이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또 하필 7월 8일로 정한 그 이유도 있다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네, 이날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최초로 실전에 투입한 그 양력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33년 전이에요. 1592년 7월 8일에 이 경남 사천 앞바다에서 임진왜란 하던 중에 거북선 최초로 실전에 투입해서 사천해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거북선 중심으로 우리가 24척 안팎의 배를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조선수군이 이날 외선 13척을 격파하고요. 우리는 단 한 척의 손실도 없이 대승을 거뒀던 해전입니다. 이 조선수군이 이 사천해전에서 해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순신의 전략과 거북선 기술력이 실전에서 입증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날은 올해 처음으로 공식 지정이 된 거고요. 방위산업 발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첫 기념행사 7월 8일 어제의 국방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네, 예전에는 정말 총 하나 만들기 힘들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 방산 강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쟁 끝나고 직후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한국군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때는 기술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또 전쟁을 하면서 출혈도 너무 컸고요. 그래서 미군이 제공했던 낡은 무기, 소총 이 정도 갖고 있는 게 다였는데 그게 무기를 자력으로 개발을 하고 싶어도 결국에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량 생산 같은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좀 경제 성장을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떤 방위산업 육성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고 좀 추진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여력이 된 거죠. 1970년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했고요. 71년에 M16 소총 면허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그 전차, 탄약 등을 미국산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군사 정권이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예비군 20개 사단을 무장시킬 무기를 만들라라는 지시를 내렸었고 이 말인즉슨 어쨌든 무기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이게 운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때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미군에서 흘러나온 그 제품들, 그 공구, 장비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다 하나하나 뜯어본 거죠. 분해해가지고 그 모양을 보면서 설계도를 만들고 조립해보는 역설계 방식을 택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던 거였고요. 그렇게 발전하면서 90년대에는 K1 전차 비롯해서 국산 재래식 무기를 만들어냈고 2000년대 들어서는 K9 자주포, 무인기 이렇게 첨단 무기 개발을 진행하기 시작했고요. 방산 수출 시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거죠. 우리가 쓰는 것도 없었던 시절을 지나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건데요. 안보를 넘어서 이제는 경제를 이끄는 전략 산업으로 도약하는 모습입니다. 네.
정말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6.25 당시에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나라가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방산 계약도 체결이 됐다고요? 네, 현대로템 소식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네. 폴란드하고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8천억 원 규모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계약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계약은 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방산 수출 계약 처음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 K방산의 그 원래 이 폴란드하고 1차 계약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우리나라 방산의 그런 국제 경쟁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예. 그 2차 계약이 또 1차 계약 때도 워낙에 고무적이었지만 2차 계약은 그거보다 규모가 2배 더 그 큰 규모로 알려져가지고 네.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러면 정부의 기조가 또 앞으로 얼마나 지원하는 기조를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또 주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 산업을 단순한 무기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 일자리, 또 수출까지 연결되는 네.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육성하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었고요. 예. 그리고 그 글로벌 불안감이 심화되면서 특 유럽 중심으로 해서 각국들이 국방비를 증액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어쨌든 지금 계속 추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나토 32개국이 국방비를 GDP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천명한 상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물론 전쟁은 사라져야 되는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렇게 중동 갈등이라든가 점점 이렇게 불안감이 커지면서 방산 수요는 당분간 증가세를 이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 자리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라는 책을 수행하는 데서 역시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함과 또 평화로움 그리고 민생, 먹고 사는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보산업은 그중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겹쳐 있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또 대한민국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방위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네,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수 중심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도구 네. 그런 국방 수요 중심의 산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글로벌 수출 산업으로 우리를 먹고 살게까지 해주는 예. 그런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네. 징병제를 하고 있는 국가라는 아픔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좀 기술력을 키워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그 더 많은 투자와 관심, 범정부적 지원을 약속했고요. 방산이 우리에게 기술력, 고용 창출, 산업 경쟁력 모두 갖춘 종합 성장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폴란드 K2 전차 수출 사례처럼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또 인정받고 우리가 어떤 납기일이라든가 능력적인 부분에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또 정부가 작심하고 충분히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딱 지정을 해버리는 자체가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는 거이기도 하죠. 네.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돼 있는 거고 또 거북선 첫 출전일을 기념으로 삼았다라는 점도 어떤 우리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과 예. 연결을 짓는 부분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네, 그 일환으로 대통령이 방산 컨트롤 타워도 신설을 하고 그 방산 수출
수출 전략회의 정례화도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네. 어떤 대책들이 논의될지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컨트롤 타워 얘기를 좀 해보는 거면은 그 지금까지는 부처별로 좀 산발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R&D 투자라든가 수출 향상, 뭐 기업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었다면은 이거를 방산 컨트롤 타워 하나에서 총괄하자. 네. 그렇게 해서 어떤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을 가져가겠다라는 거겠고요. 특히 그 민간 기업 입장에선 사실 이거는 방산 기업 쪽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많은 IT 기업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어떤 데이터 접근성 그리고 어디서 얘기하고 어디에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컨트롤 타워에서 다 할 수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게 정부가 된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나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합 창구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그 정례화 시켜가지고 그 회의를 한다면 부처 간의 협업뿐만이 아니라 외교 군사 채널을 통해서 수출 지원 전략 같은 것도 보다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겠죠.